옛날 옛적 갓날 갓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 갓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입 회원 환영식이 있었죠?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오늘 출석률 제일 좋았죠. 네. 그러니까 신입 회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 직장 생활 때문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죠? 네, 네. 일부러 휴무 잡아가지고 나오신 선생님도 계셨고. 네. 네. 오늘이 또 그 노동절이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는 그 환영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코너가 제일 재밌었나요? 저 아까 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를 얼굴을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서 네. 방향과 손을 이렇게 손뼉치고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할 때는 오른쪽. 반갑습니다 할 때는 왼쪽.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방향을 잘못 인지하는 바람에 아주 저한테는 망신인데 회원님들한테는 웃음을 굉장히 선사하신. 네, 그런 그 코너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실수하는 모습이 네, 여러분께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 첫 번째 실수가 저였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네. 여러분들은 많이 웃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죠. 선생님은 어떤 코너가 마음에 드셨어요? 다 즐거웠지만 역시 몸을 움직여야 그래요. 네. 의자 뺏게 하고 조각 작품 만들고 그렇게 움직였던 활동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이렇게 의자에만 앉아 있을 때는 얼굴만 보는데 네.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했는지 네. 관찰을 했죠. 그렇죠. 어떤 네. 헤어스타일인지 어떤 머리색이었는지 뭐 어떤 액세서리를 했는지 뭐 네. 정말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분 누구죠? 그 탤런트 분. 그 게임의 변형 버전이었죠. 탤런트? 뭐 입은 사람 접어. 뭐 이거 접어 네. 게임. 그거의 변형 버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나? 무슨 게임이라고 하죠? 잘 이름으로 네, 그분 네. 이름으로 붙여진 게임이에요. 맞아요. 네네. 이 가물가물함 어쩌죠? 그 명칭이 네.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게임 이름이. 네. 네. 아무튼 뭐 접어 뭐 있는 사람 접어 뭐 이런 거죠. 네, 네네네. 손가락으로.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우리 또 그 오늘 있었던 네. 지회 소식도 중간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네. 뭐 첫 노래 들려주시나요? 네, 오늘 첫 곡 제가 최근에 아이와 함께 봤던 영화 주제곡 한번 골라봤어요. 네. 네.
마루밋 아리에티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제곡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어드릴 이야기 제목은 게으른 아내입니다. 약 9분 정도 소요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찌나 게으른지 도무지 일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씨를 자으라고 일거리를 주면 끝을 맺는 법이 없었고 어쩌다 씨를 자아도 제대로 감지 않고서 놓아두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보고 야단을 하면 그녀는 재빨리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아니, 원래도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감으라는 거예요. 먼저 숲에 가서 나무를 해다 얼레부터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 그게 문제라면 내가 지금 당장 숲에 가서 얼레를 만들 나무를 해오리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크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얼레를 만들 나무를 구해온다면 이제부터는 씨를 다 감은 다음 다시 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잠시 궁리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몰래 남편 뒤를 쫓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를 막 자르려는 찰나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얼레 만들 나무를 자르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씨를 감는 자는 일생을 망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고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소리가 나긴 났지만 아무것도 아닐 거야. 겁먹을 건 없어. 남편은 다시 도끼를 들어 나무를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래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레 만들 나무를 자르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씨를 감는 자는 일생을 망칠 것이다. 가만히 들어보니 이것은 분명히 자기에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만 나무를 찍을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새끼를 통해 남편보다 먼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얼레감으로 좋은 나무가 있었나요? 아니, 나무를 하지 않았어. 꼭 씨를 감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씀이야. 그리고 남편은 숲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씨를 자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은 집안 꼴이 또 다시 엉망이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씨를 놔두니까 집안이 어지럽지 않소. 아니, 그럼 놔두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얼레가 없어서 그런걸. 그럼 당신이 저 다락방에 올라가요. 나는 이 밑에 있다가 당신에게 씨를 던져줄 테니까 당신은 그걸 받아서 다시 내게 던져요. 그러면 타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군. 남편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말한 대로 해서 씨를 다 감은 다음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 씨를 다 감았으니 이제 삶기만 하면 되겠군. 아내는 또 일이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요. 내일 아침 일찍 삶도록 하죠. 하지만 아내는 이미 속임수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아내는 불을 지피고 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솥에 실 대신 밧줄을 넣고 삶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까지 일을 했으니 이번엔 당신이 일을 하세요. 솥에 실을 삶고 있으니까 제대로 삶아지고 있나 잘 보세요.
마개가 덜그럭거리는지 잘 살피고요. 신경을 안 썼다가는 실이 밧줄이 되고 말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부엌으로 들어가 솥 안을 들여다보던 남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실은 어디 가고 밧줄 한 꾸러미가 삶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니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실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내가 나쁜 사람인 거 알겠죠? 네,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제곡인 인생의 회전목마 들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아노 곡 오랜만에 듣는데 되게 좋네요. 네. 게으름 하니까 저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 같아서 되게 찔리는데요.
그러게요. 그 게으름이라는 게 어떤 일을 미루는 작은 습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거 먼저 하고 특히나 집안일이 뒷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제가 올해 목표로 설거지? 아, 딱 알아채시네. 네. 올해 목표로 그 연초에 항상 세우는 올해 목표 중에 설거지하기. 이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절반 이상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초에는 열심히 한 번도 안 거르고 이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다시 게으름을 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다시 점검하고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히 설거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이 그런 고민을 이제 모의로 상담, 실습, 체험 이런 거를 모의로 이제 하다가 네. 그분이 내담자가 되고 제가 상담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설거지에 대해서.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막 솔루션을 막 주고 싶잖아요. 얘기를 다 계속 들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떠올렸던 솔루션이 뭐였냐면 네. 설거지를 챌린지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주방 사진 찍어서 올리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주 깨끗하게 설거지가 돼 있는 거지. 네. 한 끼 정도는 설거지가 밀리더라도 음. 한 번 정도는 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진 찍는 게 더 귀찮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설거지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니까 여기에 네. 있는 네. 여기서 나온 부인도 네. 어떤 뭐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머리를 쓰고 다른 짓을 하잖아요. 뭐 밧줄을 갖다 놓는다든지 네, 뭐 네, 이런. 네, 네. 그 정성이면 그냥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을 미루지 않고 차라리 그냥 그 꾀를 내는 시간에 그 일을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반성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로고송 들으시고 선생님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옛날 이야기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다가 제목은 그냥 지혜 겨루기라고 정해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옛날에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와 지혜를 겨루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다는 소식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답니다. 대신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중국 사신과 대결하게 하려고 전국 곳곳에 방을 붙였어요. 중국 사신과 맞서서 지혜를 겨룰 사람을 구함. 신분의 높고 낮음은 상관하지 않음. 대결에서 이기면 본인이 원하는 상을 주겠음. 이라는 내용으로 방을 붙였던 거지요. 하지만 방을 붙였어도 여러 날이 지나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대결에서 지면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거는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어려울 테니까 쉽게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중에 압록강 근처 의주 땅에 떡보라는 뱃사공이 제가 해보겠다고 나섰어요. 떡보는 떡을 너무 좋아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지요. 떡보는 글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대결에서 이기면 자기가 좋아하는 떡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장을 낸 것이지요. 마침내 떡보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는 날이 왔습니다. 떡보는
배가 고플까봐 우선 떡집에 가서 인절미 5개를 사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대답을 못할까 봐서요. 중국 사신이 먼저 떡보이 눈을 보고 비웃었어요. 새가 사공의 눈을 쪼았구려. 떡보이 눈이 애꾸눈이었는데 그 애꾸눈을 보고 사신이 비웃은 거지요. 떡보는 남의 외모를 보고 흉을 보는 사신이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사신의 입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떡보는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려 하고 대답했답니다. 중국 사신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말 대신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붙여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하늘은 둥글다는 뜻이었어요. 떡보가 생각하기를 사신이 자기가 인절미를 사 먹는 것을 지켜본 모양이라고, 떡이 둥그냐고 묻는 거라고 생각하고는 두 손으로 네모 모양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인절미는 네모 모양이다 라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사신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감탄했습니다. 사신이 어떻게 해석했느냐고요? 사신은 땅은 네모지다 라고 해석했어요. 자신이 낸 문제의 하늘에 대해서 땅을 들고 와 설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신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손가락 3개를 내밀었습니다. 삼강을 아느냐는 문제였지요. 여기서 삼강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3가지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떡보는 이것을 보고 당신이 먹은 떡이 3개요?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5개라는 뜻으로 손가락 5개를 펴 보였습니다. 사신은 아까보다 더 놀랐습니다. 삼강을 물었는데 삼강은 물론 오륜까지 안다고 대답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륜도 삼강과 더불어 사람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5가지 도덕이거든요. 무식한 떡보이 답을 학문적으로 유식하게 해석한 것이지요. 이러다가는 망신만 당하겠다고 생각한 사신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수염의 염자가 든 중국의 옛 임금인 염제 심농씨를 아느냐는 뜻이었어요. 이를 본 떡보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떡보는 글쎄 떡이 맛있었느냐는 뜻으로 해석하고는 자신의 배를 내놓고 쓰다듬어 보였어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는 뜻이었지요. 중국 사신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국의 옛 임금 중에는 태호 복희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사신은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고 질문한 건데 태호 복희씨도 안다고 대답했다고 생각한 거지요. 복희씨의 복자는 한자의 배복자와 음이 같기 때문이지요. 중국 사신은 보잘것없는 뱃사공조차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뱃머리를 돌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한편 떡보를 대표로 내보낸 뒤 조정 대신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떡보가 사신과의 지혜결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소식에 모두들 기뻐하며 떡보를 칭찬했습니다. 이에 떡보는 중국 사신이 소인의 애꾸눈을 보고 비웃기에
소인도 중국 사신의 삐뚤어진 입을 비웃어 주었고 떡은 둥근 떡을 먹었냐고 묻기에 네모진 떡을 먹었다고 대답했고 3개를 먹었냐고 묻기에 5개를 먹었다고 대답했지요. 또 맛있냐고 묻기에 배가 부르다고 대답했지요. 그것뿐이랍니다. 뭐 대단한 겨룸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시한 겨룸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신들은 모두 웃었고 떡보는 높은 벼슬과 떡보가 원하는 떡을 상으로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Is this? A magic carpet? Do you trust me? What did you say? Do you trust me? Yes.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A whole new world,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m way up here, it's crystal clear tha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Now you.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Unbelievable sights, indescribable feeling, soaring, tumbling, freewheeling through an endless diamond sky. A whole new world. Don't you dare close your eyes. 100,000 Hold your breath, things it to gets see. better. I'm like a shooting star. I've come so far. I can't go back to where I whole used to new be. Every turn a surprise. Horizons Every to moment, red pursue. letter. I'll chase them anywhere. There's time to spare. Let me share this whole new world with you. A whole new world. That's where we'll It's be. where we'll be. A thrilling chase A wondrous place for you and me.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재밌더라. 그 잘못 해석하고 막 그러는 거. 네. 떡보의 해석하고 사신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죠? 네. 근데 노래 소개해 주셔야죠. 아, 네. 우리 알라딘 OST 들었어요, 지금. 네. 아, 그 가사도 참 멋지고, 네. 그렇죠. 네. 혹시 선생님 홀 뉴 월드 들었죠, 지금? 아우, 네. 자, 선생님 혹시 제가 이렇게 그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 그 바람이 스쳤군요. 네. 이거를 떡보가 얘기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그 중국 사신은 떡보의 외모를 보고 새가 당신 눈을 쪼았군요. 이렇게 좀 비웃는 투로 얘기를 했다면 떡보는 그러면 바람이 당신의 입을 스쳤군요. 그래서 이게 삐뚤어진 거군요. 이렇게 한 거를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니, 굉장히 아까, 멋지게 표현한 거죠. 그니까 음. 뭐
3개 먹었냐? 그러니까 음. 5개 먹었다니까 거기서 저는 빵 터졌는데 네. 그런 사람이 네. 떡을 5개씩 먹고 네.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데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네. 그러니까 이 떡부는 심지어 글도 몰라요. 글자도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글자도 모를 텐데 한자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르게 그 해석을 하는 거죠. 네. 해석에서 이제 서로의 견해차가 엄청 심하게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사신의 어떤 제스처를 우리 떡보는 떡보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그 생각을 한 거고 네. 또 사신은 사신대로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이나 자기의 학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떡보의 그 제스처를 이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했던 거니까요. 네,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견해의 차이 뭐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코믹했죠.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삼강과 오륜에 대해서 또 잠깐 알아봤거든요. 네. 삼강오륜 선생님도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의 3가지 기본 강령과 5가지 실천 도덕 강목을 얘기하는데 이건 중국 전환시대에 유학자였던 동중서라는 사람이 삼강오상설을 논하면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본적인 사회 윤리로 존중되어 왔던 거죠. 혹시 삼강 아세요? 삼강?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네. 삼강은 군위 신강, 그리고 부위 자강, 부위 부강을 얘기하고 오류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네. 오류는 익히 알죠. 네네. 제가 음악 찾고 있다가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 죄송하다고. 네. 뭐 죄송할 것까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삼강과 오륜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는 거니까요. 네. 군의 신강, 임금과 신하 간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부위 자강, 이거는 어버이와 자식 간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그리고 부위 부강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네. 오륜에 나오는 부자유치는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어떤 사랑 그리고 효도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고,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될 뭐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는 각기 할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장유유서는 어른과 나이 어린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례나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붕우유시는 친구 간에 그 신의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는 혹시 세속오개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세속오개는 신라 시대 때 있었던 화랑제도 알고 계시죠? 그 화랑들이 지켜야 될 5가지 덕목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이 삼강오륜의 어떤 그 내용을 불교적인 것과 결합해서 원강법사라는 분이 그 화랑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키게 했던 그런 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군이충,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사친이효는 어버이를 모심에 있어서는 효도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교우이신, 친구를 사귈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전무퇴, 싸움, 전쟁터에 나가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살생유택,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네, 네. 생명 존중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부처님 오신 날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세속 5개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시대와 걸맞지 않은 부부 유별에 대한 변형된 게 음. 세속 5개에는 없네요. 네. 역시 화랑한테 교육했던 거니까 네. 네, 그 대목은 빠졌겠지만 네. 시대하고 어울리지 않는 네, 평등하지 않은 그 앞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존중하는 거 부부간에도 존중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존중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건 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존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다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거를 인정해라.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막 그게 그렇게 와닿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 구별 짓고 이렇게 남녀 평등에 각해서 평등이 맞지 않는. 네네. 근데 이제 분명히 여자와 남자는 다름이 있을 테니까 그 다름을 존중해줘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건 해석의 차이니까요. 뭐 옛 이야기로 3강 5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 다르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아까 떡보한테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봤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드는 거, 네, 오케이 할 때처럼 그런 거에 거기에 맞서는 떡보의 답은 직사각형. 이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두 손을 다 이용해서 만드는 사각형. 우리 사진 찍을 때처럼 이렇게 찰칵할 때처럼 카메라 모양 흉내내는 거.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하늘을 얘기했으니 나는 땅을 얘기하마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 되게 웃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심성이 드러나는 네. 그쵸. 네, 네. 글자는 모르지만 심성은 드러나는. 네. 그래서 이제 큰 코 다쳤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 학식이 높은 중국 사신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무지렁이인 뱃사공조차도 나의 학식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쳐서 갔던 그런 이야기죠. 네. 네. 우리 민족의 어떤 지혜를 상징하는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옛날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혜 소식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오늘 네, 있었던 네, 네. 그 신입 오리엔테이션 중에서 네. 또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책으로 자기를 표현해보라고 네. 하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림책으로 상징되는 자신 뭐 이런 거 했었죠. 네. 네. 자신을 소개하는 그림책, 자신과 대비되는 그림책 이런 거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한층 알아가는 시간, 네네네. 깊어지는 시간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책 기억에 남으세요? 선생님들이 나를 표현하는 그림책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천원석 선생님의 까마귀 소년 설명이 좀 어딘가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음 쓰이는 그런 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언급된 책들이 뭐 수상한 우리 반, 나는 기다립니다, 춤추는 가나다라, 파랑오리, 그다음에 It's okay, 곤지곤지 잼잼, 네.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네.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네. 그 건피 아줌마가 되겠다. 너무 와닿는 표현이었고, 네. 네. 완다가 그 책도 있었고, 그게 100만 마리의 고양이였죠. 네. 네.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모아비 이 책을 소개시켜 줬었고 그 어서 오세요가 책 제목이었죠. 네네네. 마무리 책. 네네. 네. 많은 책들이 정말 소개되었네요. 저는 그 박정임 선생님이시죠? 네. 새로 신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책들이 그 선생님이 소개한 그 책 내용보다는 그 선생님이 책을 소개하는 어떤 자세? 네. 이런 것들이 너무 그 표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비야 그만. 그다음에 샤샤의 춤, 네.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런 세 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래 취했던 그런 몸사위 정말 춤추는 것 같은 맞아요. 개량 한복 입으시고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그런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몸짓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야 그만처럼 여기 어도연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만 정리해라. 이런 의미로 해서 비야 그만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렇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쁘게 요일별로 스케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나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나한테 정말 득이 되는 아니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그 신규 선생님의 책 소개가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6시 책 읽기 모임에서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우선순위 3개. 우선순위가 여러 개면 다 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그렇죠. 네. 이게 적을수록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게 높은 거죠. 그렇죠. 만족도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신입 선생님이신 이계순 선생님은 직접 번역하신 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점점 회원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군도 그렇고 네.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선생님께서는 번역가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네.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윤정 선생님께서는 6월 달부터 학교에서 네. 아이들한테 독서 수업하실 거래요. 그러시구나. 네. 아무튼 되게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 네. 우리 그 다음에는 어떤 거 할 거죠? 네, 말놀이 하나요? 네. 그 노래 하나 들으시고 네. 말놀이 또 우리 복습 타임 하죠 또. 오늘 했던 것처럼. 네, 그럴까요? 네.
桜木風は日記肌星はうぶすな人はかげろうなんで泣いてるのと聞かれ答えれる涙なんかじゃ僕ら出会えたことの意味にはまるで追いつかないこの身一つじゃ足りない叫び君の手に触れた時にだけ震えた心があったよ意味をいくつ超えれば僕らはたどりつけるのかな愚かさでいい醜さでいい正しさのその先で君と手を取りたい思い出せない大切な記憶言葉にならないここにある想いもしかしたらもしかしたらそれだけでこの心はできてるもしかしたらもしかしたら君に気づいてと今もその胸を打ち鳴らす스즈메의 문단속 OST 중에서 스즈메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놀이 길게는 못할 것 같네요. 벌써 그래요? 시간이 네 엄청 지나갔어요. 네. 네, 새로 배우지 말고 복습 네. 잠깐 하고. 네. 그쵸. 네. 오늘 제가 아이하고 지브리 영화를 보고 와서 네. 영화를 계속 그쪽 OST OST를 곡으로 네. 선곡을 했네요. 네. 우리 딸도 오늘 중간고사 끝났다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랬는데. 네. 저도 열심히 중간과제물 제출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말놀이 뭐 어떤 거 할까요? 오늘 한 거 뭐 콩 받았다 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그거? 어깨동무 시동무 그거 맞아요. 했었죠? 네, 네. 우리 오늘 콩바다라 거기에서 네. 선생님들이 변형해가지고 네. 했던 거 중에 뭐가 재밌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역시나 돈 받아라. 아니. 네. 천호선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 돈 받고 술 주시고. 네. 그쵸. 그렇죠. 돈 받아라, 술 받아라, 물 받아라. 근데 물 받아라 웃겼어. 근데 저기 우리 시안인가? 초롱샘 아들내미 네. 6살인가? 그 친구도 와가지고 냉장고 받아라. 웃겼죠. 나 받고 싶었잖아요. 저희도 냉장고 바꿀 때가 돼가지고 엄청 부러웠습니다. 냉장고를 오늘 받으신 분은 최운경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냉장고 받아서. 네. 근데 또 돈 받으면 냉장고도 해결되니까. 돈 그러네요. 받아라. 돈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 돈 못 받았고요. 저는 그 술 받았다니까요. 콩 받아라, 콩 받아라. 내 콩, 니 콩, 콩 받아라. 이렇게 진행했었던 말놀이였죠. 네. 거기에 변형을 해서 돈 받아라, 돈 받아라. 내 돈, 니 돈, 돈 받아라. 이렇게 했었고 그걸 받아서 돈 받았다, 돈 받았다. 내 돈, 니 돈, 돈 받았다. 술 받아라, 술 받아라. 이렇게 연결이 됐었지요. 근데 냉장고 받고 뭐 행복 받고 그다음에 사랑 받고 뭐 다 받았습니다. 네. 저는 사랑받았고요. 네. 아, 좋은 것만 받고 난 술 받았는데 요즘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응? 술도 못 맞아. 마시는데 술 건강바다라도 있었고 술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다. 그쵸. 그거는 이제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여기에서 이제 밥 먹자 예, 했죠. 밥 보리가 먹어라, 나도록 밥 먹자 그랬죠. 그렇죠. 네. 밥이 인상적이었어. 난 그래가지고 네. 그러네요. 콩바다라에서는 네. 물바다라가 저는 재밌었고 네. 냉장고랑 네 행복 건강 그러니까 오늘 신입 환영회 때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죠? 초롱샘 더 많이 올 수 있었는데 초롱샘 아들 그 시안이도 왔었고 그 친구 이름이 유이도 왔었고 네. 미소가 예쁜 유이 친구도 왔었고 또 기수샘 딸 소정 양도 왔었고요. 그죠? 네. 그 친구들의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 그 시안이가 냉장고 받아라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했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빨리빨리 안 되니까 뭔가 이제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런 아이디어로 막 이렇게 주고 싶어 했잖아요. 네네. 근데 끝까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신의 소신껏 한참을 생각하고서는 이제 되돌려 준 것이 냉장고였고 밥이었고 이런 거여가지고 역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게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답니다. 네. 참 좋았던 그 어린 친구들이 참여해줘서 더 풍성하고 더 좋았던 그런 그 신입 환영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돈? 뭐 돈이야 뭐 늘 받고 싶은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그것도 그거지만 요즘은 이제 복을 좀 받고 싶다라는 복. 그 복에 돈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행복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 받아라 이런 복을 좀 받고 싶고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그러니까 말년이 될수록 그 삶이 이제 좀 풍요로워지려면 말년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말년이 돼서 뭐 정치인들 보면 뭐 감옥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말년으로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복이 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초년보다는 말년 복이 좋다고 했는데. 네. 뭐 어도연 선생님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네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엔딩곡 들으면서 작별 인사 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제가 그래도 복받아라는 한번 부르고 마무리를. 그럴까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제부터야라는 곡이에요. 네. 그럼 좋습니다. 자,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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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복, 네 복, 복받아라.
이제 곧 시작이야. 우리가 노래하고 기다리고 꿈꿔오던 시간이 온 것 같아. 무대 위 노래하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조심스레 건넨 꿈을 물었던 질문과 이뤄가